될 파트는 산하고 염기부터요. 164페이지 맞죠? 그 전까지 우리 다 예제 4.4까지 풀지 않았어요? 풀었지? 그래, 한 3, 4일 만에 오면 그지? 산염기 반응 봅시다. 오늘은 이제 산하고 염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산하고 염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바로 그 정의.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나오면 뭐? 산.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 나오면? 염기. 그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얘네는 아주 옛날부터 배웠던 내용이지만 쟤네들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산하고 염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 때 보면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관 안에다가 얘 NH3를 묻힌 솜, 얘는 HCl을 묻힌 솜, 그죠? 진한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 진한 염산을 묻힌 솜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흰색 연기. 흰색 연기가 어디 맺춤? 가운데에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어디? 왼쪽. 가운데에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어디?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 어느 정도 거리가 3대 2 정도 되는 그 시점. 왜 여기 생길까요? 일단 연기가 생기는 걸 화학적으로 표현하자면 NH3 암모니아 기체가 HCl 즉 염화수 기체랑 만나요. 그럼 N이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이 H 플러스가 와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NH4 플러스랑 그 다음에 뭐요? Cl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 무슨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얘네가 고체. 근데 마치 담배 연기처럼 입자 하나가 굉장히 작은 고체라서 흰색 연기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암모니아 분자량 17, 염화수소 분자량 36.5. 누가 더 무거워요? 염화수소가 더 무거워요. 무거운 애는 더 빨리 날아간다, 천천히 날아간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즉 얘네들의 속도의 비율을 보면 암모니아분의 HCl의 속도, 챕터 5에서 다시 할 거지만 무거운 애가 더 천천히 날아간다 그랬죠? 따라서 얘네들의 속도는 분자량과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다. 그냥 반비례가 아니고 루트 씌운 거에 반비례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얘네 분자량을 얘가 분자량이 17이고 얘 분자량이 36.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를 약 16, 여기를 36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요? NH3의 속도가 얼마? 3. 얘의 속도가 얼마? 2. 그래서 얘가 3만큼 얘가 2만큼 오는 이 시점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흰색 연기가 생긴다고요. 그럼 지금 이 반응을 왜 이렇게 써놨느냐? 물에 녹였어요? 안 녹였어요? 둘 다 뭐예요? 기체예요. 기체 상태가 만나서 뭐가 생겼어요? 고체가 생겼지. 이때 이 기체도 물에 녹이면 뭐? 염기로 작용하고 이 기체는 물에 녹이면 뭐로 작용해요? 산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정의가 한계를 가지는 거죠.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 근데 여기에는 OH 마이너스라는 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파트도 없을 뿐더러 얘네는 물에 녹지 않았음에도 저런 반응을 한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산하고 염기를 확대시킬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기 보이는 두 번째 정의요. 여러분들이 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두 번째 정의예요. 뭐? 다른 물질한테 H 플러스를 줄 수 있으면 뭐? 산, H 플러스를 받으면 뭐요? 염기. 이게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다라고 얘기하고 2학기 때 배우시는 챕터 19에 가면 이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를 가지고 평형을 계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세 번째에 있는 정의가 나타내는 건 이런 거. 이 분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시는 분자예요. 모양 뭐요? 평면 삼각형, 그죠? 결합각은 몇 도? 120도. 붕소는 몇 쪽? 13쪽, 3쪽, 3의 2쪽, 그죠? 몇 주기? 2주기. 2주기면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몇 개? 2개. 제일 바깥 껍질이 몇 개? 전자 껍질이 2개. 그죠? 얘는 옥텟 룰을 만족해야 정상이에요. 즉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몇 개 있는 게 좋아요? 8개 있는 게 좋지만 얘는 원래 지가 갖고 있는 전자가 3개밖에 없고 주로 공유결합을 하는 형태라 이렇게 총 전자 6개를 가지고도 안정한 상태의 분자가 돼요.
따라서 붕소, 즉 보론이라고 부르는 얘는 얘만 가지고 따로 화학의 한 파트가 있을 정도예요. 보론 케미스트리 자체가. 워낙 특이하거든.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8개가 아니더라도 안정해질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런 보론이 들어있는 화합물, 즉 BF3에다가 내가 또 암모니아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암모니아를 갖고 오면 이 누가? 비공유 전자쌍이 얘를 봤더니 전자가 총 몇 개밖에 없으니까 6개. 여기 또 들어갈 수 있겠네? 야, 내가 전자 한 쌍 줄 테니까 같이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새롭게 결합이 형성되면 얘는 최대 전자 지금 몇 개 들어왔어요? 8개가 들어왔죠. 이럼 2차로 더 안정해져. 따라서 붕소는 굉장히 특이해요. 6개만 있어도 너무 안정한데요. 전자 2개를 더 받아서 완전히 더 8개가 채워지면 더 안정해지기도 해요. 그럼 이때 이 반응, 얘 물에 녹이면 산으로 작용하고요. 얘는 염기로 작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반응엔 어디에서도 H+의 변화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에도 얘는 산염기 반응인 건 맞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까지 이제 더 많이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정의가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요. 그럼 뭐다?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는 애는 뭐다? 염기다. 그걸 받은 애가 뭐다? 산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이 3개의 정의 중에서 실제로요. 가장 여러분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제일 많이 보는 정의는 2번째 걸 거예요. 일단 H+를 주면 무조건 뭐 산, 받으면 무조건 뭐 염기. 그게 가장 중요한 정의인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은 전자쌍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예요. HCl은 물에 녹으면 H+를 발생시키죠. 그럼 얘는 아레니우스라는 정의, 즉 여러분이 알고 계신 물에 녹아서 H+ 발생시키면 산이다라는 정의에도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산이었어요. 그럼 얘는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에서도 뭐로 작용할까요? 산으로요. 루이스 반응에서도 뭐로 작용할까요? 산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산이라는 게 딱 명백하면 어떤 정의든 일반적으로 걔는 뭐예요? 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에서 산이었는데 루이스에서 염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고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만 여러분이 판단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러한 산염기 반응에서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물이 이제 반응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산이라는 건 물에 녹아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H+.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의잖아요. 물에 녹아서 H+가 나와야 되는데 H 원자를 한번 보죠. 수소 원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운데 양성자 하나 있고 바깥에 누가 돌고 있다고요? 전자가. 수소 원자 한 개를 잠실 야구장 사이즈라고 생각합시다. 그때 원자 핵은 무슨 사이즈라 그랬어요? 골프공, 탁구공, 걔네는 뭐라 그랬니? 다저스 스타디움은 돼야 된다 그랬지. 그치, 완두콩. 잠실 야구장 사이즈면 얘가 완두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런 사이즈예요. 문제는 H+, H 원자가 아니고 H+ 이온이요.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이라는 건 여기 바깥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된 거야? 없어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잠실 야구장이 원래 하나 안정한 애였어요. 가운데 완두콩에 플러스가 집중돼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플러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넓은 공간에 전자가 쉴드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쉴드 쳐주던 전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혼자 남아 있어요. 플러스 1의 전하량이 세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워낙에 조그만한 공간에 그 플러스 1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 H+ 하나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다. 왜? 플러스 1 전하량이 세기 때문이 아니고 워낙에 작은 공간에 그 플러스 1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들어있어서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에 녹았을 때 실제로 HCl이 물에 녹으면 우리는 H+랑 Cl-다 이렇게 여태까지 써왔지만 이렇게 H+ 혼자 존재는 한다 못한다. 실제로는 절대 못한다. 왜? 너무 쬐끄만한데 플러스가 너무 세게 들어있다. 그래서 얘는 물과 타협을 본다. 어떻게? 물에 있는 산소는 뭐가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 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전자에 플러스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어주는 거죠. 따라서 H+가 하나 더 붙은 어떻게? H3O+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정확한 산이 생길 때 실제 H+는 H+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산염기 반응할 때는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H+로 사용하는 것뿐이고 이렇게 해서 생긴 정확한 이 이온의 이름은 뭐다?
정확한 이 이온의 이름은 얘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얘기한다. 예. 이때 물은 물 자체도 뭐예요? 뭔가 들어와서 결합을 한 물도 반응물처럼 작용하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러한 내용이 164페이지에 있어요. 세 번째 줄, 용매로서 물의 일반적인 역할 이외에 이러한 반응들에는 반응물 또는 생성물로서 물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산염기 반응 또는 중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얘는 산이 염기와 반응할 때 일어나지만까지만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시죠. 산은 물에 녹아서 뭐 발생한대요? H+. 염기는 물에 녹아서 뭐 한대요? OH-. 이건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그 밑에 산과 용매화된 양성자, 첫 번째 줄, 산성용액은 어떤 공유성 H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물에서 이온으로 해리될 때 생긴다. 모든 경우에 이러한 분자들은 H와 극성 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소와 결합된 원자는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셔서 끝쪽이에요. 결합이 끊어지고 H는 용매화된 양이온, 즉 H+가 되고 Br은 용매화된 음이온 Br-가 된다. 밑에 줄, 용매화된 H+는 매우 특별한 화학종이다. H원자는 전자 한 개로 둘러싸인 양성자이고 따라서 H+가 바로 뭐가 된다? 그냥 프로톤이에요, 걔가 자체가 바로 양성자예요. 완전한 양전하가 작은 부피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H+는 둘러싸고 있는 물 분자들의 음극을 어떻게 해서 세게 끌어당겨서 실제로 그중 하나와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흔히 용매화된 H+ 이온을 H3O+, 옆에 뭐라 써 있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표시하여 이러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근데 이런 산에도요, 좀 센 산이 있고 약한 산이 있어요. 센 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가 확확 잘 통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약한 산의 경우는 이렇게 되게 희미한 빛이 보이잖아요.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센 산 같은 경우, 센 산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HCl. HCl은 보통 우리가 얘랑 만났을 때 화살표 딱 하나 쓰거든요. 화학에서는 웬만하면 원론적으로 화살표는 몇 개여야 정상이에요? 2개. 왜? 모든 화학 반응은 가면, 즉 정반응을 하면 다시 돌아와요. 역반응도 있어야 정상인데 화살표를 하나 썼다라는 건 무슨 뜻이다? 역반응의 양이 너무 어때서? 적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H3O+, 그 다음에 Cl-, 이게 염산의 이온화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시는 식초 속에 포함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물하고 만나요. 그럼 어떻게? 얘는 화살표 몇 개? 2개. CH3, COO-와 H3O+. 실제 아세트산은 얘가 쪼개지면요. 100개가 쪼개지면 그중에 99개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실제 쪼개진 상태로 남아있는 건 몇 개? 하나, 100분의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세트산은 센 산이다, 약산이다, 약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화살표 몇 개로 표시해요? 이렇게 2개로 표시해요. 그죠? 그러면 누가 센 산인지 누가 약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앞으로 센 산의 경우에는 얘가 센 산이다 특별히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은 대개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 만나면 약한 산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약한 염기도 수도 없이 많아요. 뭐만 외우시면 돼요? 센 거만. 지금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걔네들 이외에는 별로 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센 것만 딱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센 산 별거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3대 산 뭐뭐뭐 있어요? 염산, 황산, 질산.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염산, 황산, 그리고 질산. 염산은요. HCl이잖아요. 근데 이 HCl이란 염산은 Cl 딱 보이면 할로젠을 왠지 순서대로 쓰고 싶지 않으세요? 밑에 H 뭐요? Br, H 뭐요? I. 그죠? HCl이 센 산이라는 걸 알아요. 산이란 물에 녹아서 H+가 나오면 산이에요. HCl이 센 산이야. BR은 Cl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커요? Br은 Cl보다 사이즈가 커요. HCl이면 내가 얘랑 요만큼 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잡고 있었어. 얘가 Cl이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HBr이 되면 어떻게 잡고 있어요? 더 멀리 가서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얘 사이의 결합력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지. 얘 떨어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따라서 얘네는 밑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기가 어떻다? 쉽다. 그런데 HCl이 센 산이면 HBr, HI는 볼 것도 없이 뭐예요? 센 산이에요. 이건 그냥 시리즈로 알고 계시고요. HCl, H2SO4, HNO3. 염산황산 질산은 워낙에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걔네들은 다 무슨 산이에요? 센 산이에요. 하나를 더 외우신다면 Cl과 연관해서 HClO4, 먼산, 과염소산. 산소가 너무 많은 과염소산. 이 정도 센 산이에요. 이거 이외에 나머지 여기에 나온 얘네들 말고 나머지가 산인 애가 보여요. 그럼 걔네는 무조건 다 무슨 산이에요? 100%다 약산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센 염기. 센 염기는요, 더 쉬워요. 몇 쪽하고 몇 쪽만 알면 돼, 원소 중에. 1쪽, 2쪽.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 수산화나트륨. 많이 들어보셨죠? 수산화소듐, 그죠? 수산화칼륨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엔 수산화포타슘이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이요. 몇 쪽이에요? 다 1쪽이지. 석회수는 뭔데? CaOH2, 수산화칼슘. 즉 1쪽이거나 2쪽 화합물이 있으면 얘네들이 들어있으면 얘네는 무조건 다 무슨 염기예요? 무조건 강염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지 않은 예외가 한 개 있어요. 누가 예외냐면 MgOH2. 얘는 굉장히 책마다 다 안 써놓거나 아니면 되게 이렇게 헷갈리게 많이 얘기를 해놨거든요. MgOH2가 뭐냐면 여러분들 위가 많이 쓰릴 때 드시는 끈적끈적하고 흰색의 제산제, 그죠? 끈적끈적하고 흰색의 이 제산제, 마그네시아 우유라고도 불려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마그네시아 밀크 이래서 그런 이름으로 팔리고 있어요. 제산제예요. 근데 몇 쪽이에요, Mg가? 몇 쪽이에요? 2쪽. 2쪽이면 원래 뭐여야 정상이야? 강염기. 그러면 실제로 위에 있는 산을 딱 제산제 효과는 얘가 짱이긴 제일 짱이겠지. 그지? 강염기니까. 먹는 순간 바로 산은 중화가 되겠죠. 뭐가 문제예요? 왜 안 먹어요? 먹으면 염기의 성질이 뭘 녹이니까? 단백질. 먹는 순간 다 단백질, 여기 식도가 다 녹아내리니까. 얘를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로 뭐라 그래요? 얘 물에 녹인 거. 양잿물이에요. 그죠?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할 때 그 양잿물이 얘거든요. 공짜라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100% 죽거든. 그죠? 그래서 강염기는 쓸 수 없는데 그럼 얘를 제산제로 쓴다는 건 얘는 무슨 염기야? 약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몇 쪽인데? 2쪽.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얘가 약염기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얘가 물에도 되게 잘 녹아요. 이거 100개 녹이면 얘는 100개가 다 녹고 다 녹고 다 녹고 녹인 아이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온화가 돼. 얘는 물에 녹이잖아요. 그럼 100개 중에 한 하나 정도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있어요? 그 제산제, 흰색 끈적끈적한 거 있지? 물에 안 녹는 밀가루 반죽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물에 100개를 녹여도 99개 정도는 그 밀가루 이렇게 반죽처럼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물속에 있는 거고요. 실제 물속에 완전히 녹는 건 몇 개 정도만 녹아? 하나. 근데 그 하나는 완전하게 다 뭐는 돼? 이온화는 돼.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얘를 강염기라고 소개하는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 녹은 건 다 이온화가 되니까. 문제는 녹는 양이 너무 어때? 적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개 녹여봤자 하나 정도만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온화도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 자체에 아예 용해도 자체가 적은 거죠. 나머지는 끈적끈적하게 분산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만 약한 염기의 성질을 띠고 나머지 1쪽, 2쪽은 다 뭐라고요? 강염기예요. 약염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도 뭐 있어요? 염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염기 있잖아. 뭐뭐 있어? 뭐 있어? 암모니아는 강염기예요, 약염기예요? 암모니아는 약염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보세요. N에 HH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암모니아 생긴 모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탄소가 들어갔어요. 이래도 얘는 이거는 탄소가 이걸 아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아민이 됐다 해도 기본은 누구에서 온 거예요? 암모니아의 수소 대신에 탄소가 들어간 거야. 얘는 1차 아민이고요. 얘도 아민이야. 얘도 아민이야. 즉 탄소화합물에 질소가 들어있으면 다 뭐예요? 아민이고 걔는 기본이 어디서 온 아이들이에요? 암모니아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따라서 암모니아 뭔데? 염기. 그럼 얘네들도 다 뭐겠어? 다 염기예요. DNA 뭐뭐뭐로 구성돼 있어요? DNA 당, 염기, 인산 이렇게 배우시죠. 인산은 뭔지 알겠어. 당도 뭔지 알겠어. 그리고 DNA에는 항상 뭐 있다고 배워요? 염기. DNA 염기 불러보세요. 뭐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렇게 배우잖아요. DNA에 염기가 있다. 걔가 왜 염기야? 이렇게 생겼거든. DNA에 걔네들이 염기라는 건요. 일단 여러분이 아셨을 때 탄소화합물 중에 중간중간 질소 박혀있으면 무조건 다 뭐예요? 무조건 염기예요. 예? 탄소화합물에 중간중간 질소가 박혀있다는 건 기본으로 암모니아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대신에 여기 탄소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다 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족이나 2족 아이들의 OH가 붙어있다. 이러면 강염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염기는 다 탄소화합물에 누가 박혀있는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들을 다 염기라는 이름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DNA 얘네를 염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염기성이거든. 그래서 DNA 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걔네들이 살아가는 데는 필수 불가결하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질소가 필요해. 안 그럼 DNA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질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65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4.5에서요. 한번 보실까요? 이 예제는 질산은 비료와 폭발물 산업에서 중요한 화학물질이래. 1.4 몰롱도 질산 25.3ml에는 어쩌고저쩌고 H 플러스가 얼마나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산이 강산이다, 약산이다, 얼마나 이온화됐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성립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반드시 얘는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항상 강산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 들었을 때 아 걔가 강산이다 아니다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질산이란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반응식은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화살표 2개 하나로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라고 바로 쓰실 수 있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얘가 몇 몰 농도? 1.4 몰 농도. 그다음에 몇 미리 있대요? 25.3ml 있대요. 그러면 얘네 뭐하고 뭐로 곱하면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얘가 무슨 수가 나와요? 몰수가 나오겠지. 얘 질산의 몰수와 H 플러스의 몰수는 같다 다르다? 같다. 왜? 얘가 100% 어떻게 되니까? 이온화 되니까. 100개 있으면 H 플러스 몇 개 생길 거다? 100개 생길 거다. H 플러스 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몇 몰이냐, 몇 몰농도냐 이거 아니고 얼마나. 그럼 무슨 뜻이다? 개수를 세라. 개수를 세라는 얘기는 저렇게 해서 나온 몰수에 뭘 곱해라? 아보가드로 수 곱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22승계의 H 플러스 이온이 나온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예제 4.5 밑에 줄이요. 산과 염기의 구조적인 형태, 산 두 번째 줄 가시죠. H 원자는 물에서 양성자로 완전히 방출된다. 이건 뭔 산? 센 산. 혹은 양성자로 부분적으로 방출된다. 이게 뭔 산? 약한 산. 그 밑에 염기, 센 염기는 구조의 일부분으로 OH-나 또는 O2-를 갖는다. 이때 이 O2- 같은 애는 즉 산화이온은 물에서 안정하지 않으며 즉시 반응하여 뭘 생기기도 한다? OH-를 생기기도 한다. 166페이지 첫 번째 줄. 약한 염기는 물에서 작은 정도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OH-이온을 생성한다. 그 밑에 식에다 줄쳐 놓으셔야 돼요. 암모니아가 물하고 만나서 NH4 플러스가 되는 이 반응. NH4 플러스 되고 OH 마이너스 생긴 이 반응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밑에 줄. 위의 암모니아의 물과의 반응에 쓰인 이중 화살표는 반응이 양방향으로 진행됨을 표시한다. 밑에 줄, 반응이 완결되기 전에, 즉 한 개의 반응물이 소모되기 이전에 정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그 역반응이 그만큼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응물과 생성물의 변화가 더 일어나지 않으며 이를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반응의 가역성으로 어떤 산과 염기가 약하여 조금만 이온화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분해는 재결합과 균형을 이룬다.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 붙어요. 그 밑에 아세트산이 이온화되는 반응까지는 괄호로 묶어 놓으세요. 얘는 그냥 여러분이 아 이렇구나라는 걸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써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괄호로 묶어 놓아서 이해만 하세요.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2학기 때 배우시는 평형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우시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렇게 평형 반응이라는 건 이거예요. 100개를 넣었는데 쪼개질 때 그죠? 쪼개져서 이쪽으로 다 쪼개지는가 싶었더니 여기서 거꾸로 가는 반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최종적인 건
100개를 넣으면 얘는 99개 있고 얘가 하나 있고 얘가 하나 있는 이 상태에서 딱 반응이 완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언제나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측정을 해보면 항상 99개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반응이 끝났구나. 이때 반응의 완결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반응이 끝났구나라는 건 쪼개지고 딱 끝, 즉 정지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화학에서 정지해 있는 반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계속 쪼개져요. 근데 그만큼 계속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그래서 변화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무슨 평형? 동적 평형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이 실험으로 만약에 해보고 싶다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 되지. 어떻게? 설탕의 포화 용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설탕이 물에 녹는 건 온도마다 녹는 용해도가 다 어때요? 다르잖아. 제가 여러분한테 설탕 포화 용액 만들어 와봐.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온도 몇 도인지 측정해서 용해도 얼마인지 해갖고 그만큼 녹여요? 아니요. 그런 짓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설탕을 많이 넣어야지. 그냥 때려 부어. 계속 져서. 계속 젖었는데 더 이상 변화가 없이 그 고체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젖었을 때 더 이상 안 녹는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그때 용액을 취하면 걔가 무슨 용액이에요? 포화 용액이야. 그럼 이때 다 녹고 완결, 끝! 이게 아니고 여전히 녹고 다시 석출되고 하는데 그 속도가 어떨 뿐이에요? 같을 뿐이에요. 이거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노란 설탕 넣어보면 되지. 갈색 설탕. 만약에 얘가 이게 녹은 게 완전히 완결되고 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색 설탕을 넣어도 이 설탕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가 녹아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 그럼 갈색 설탕 넣어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갈색 설탕을 거기다 넣잖아요. 포화 용액에 넣으면 좀 이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전체 물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노리끼리하게 돼 있어요. 녹아, 이 갈색 설탕이. 그리고 실제로 그 밑에 있는 결정물을 가지고 해서 보면 흰 설탕의 결정이 약간 많아지고 얘가 약간 줄은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야? 계속 녹고 들어오고 녹고 들어오게 하는데 갈색 설탕 들어왔으면 얘도 들어왔으니까 새로 어때야 돼? 녹아야지. 그럼 여기에 있던 흰 설탕이 들어와야지 처음에는. 왜? 물 속엔 흰 설탕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갔다 왔다가 계속 일어나는데 가는 속도와 오는 속도가 어때서? 같아서 외부에 있는 내가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걸 평형이라고 불러요. 이해 가시죠? 약한 산과 약한 염기 같은 경우는 이 평형에 도달해서 일정 양만 녹아 있어요. 챕터 19에서 여러분이 배우실 건 그 녹아 있는 일정 양을 계산해내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센 H+랑 OH-로부터 H2O의 생성. 이거는 이 예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염산과 뭐요? 누구랑 누구 반응시켰어요? 염산과 수산화 포타슘이요. 그죠? 염산은 뭔데? HCl. 수산화 포타슘은 KOH. 얘 반응시켰어요. 두 번째는 뭐 시켰대요? 수산화 스트론튬 SrOH2. 이거랑 누구? 과염소산 HClO 4개. 그 다음에 뭐요? 수산화 바륨 BaOH2. 그 다음에 누구? 황산은 뭔데? H2SO4. 이해 가시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얘네 가지고 있을 때 봅시다. 얘네 지금 다 강산하고 강염기의 얘거든요. 산하고 염기도 자세히 뜯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뭐예요? 이온결합 화합물이에요. 그죠? 산염기도. 이러한 이온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화합물의 반응은 뭐라 부른다? 멋있게 얘기하면 이중 치환 또는 상호 교환. 뭐요? 안에 애들 짝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럼 뭐 생겨요? H2O 생기고 KCl 생겨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생겨요? H2O가 몇 개 생겨야 될까요? OH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얘 몇 개 있어야 될까요? 2개. 그래서 H2O가 몇 개 생길까요? H2O가 2개. 그 다음에 SR에 뭐요? ClO4. 이게 몇 개? 2개. 제일 밑에 거는요. H2O 얘도 몇 개? 몇 개? 2개. 그 다음에 누가 생겨요? BaSO4. 자, 이 세 개 중에 침전 있어요? 없어요? 침전. 두 번째 거는? 마지막 거 침전이라고 맞춰놓고 두 번째 거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 두 번째 거 침전이에요? 아니에요?
표 4.2 용해도 규칙에서 우리가 뭘 했을까요? 제가 용해도 규칙에서 뭐 배웠어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죽었다 깨도 침전을 만들지 않는 플러스는 뭐? 1족 알칼리 금속 아이들과 누구?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걔네는 누굴 만나도 침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어떤 플러스를 만나도 침전이 안 되는 마이너스는 누구?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 그 다음에 뭐 CH3CO 마이너스, 그리고 누구요? ClO4 마이너스 과염소산 이온. 이런 거 있었잖아요. 따라서 얘는 침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얘 때문에 침전. 과염소산 이온 침전 안 된다니까? 얘 때문에 침전 안 돼. 누굴 만나도 안 돼. 얘는 용해도 규칙의 가장 큰 두 가지 흐름 뭐? 플러스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걔네들은 만나면 뭐가 생긴다? 침전이 된다. 그래서 얘는 뭐다? 얘가 침전이에요. 이러하든 저러하든 강산하고 강염기의 반응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애는 누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 반응을 쓰면 H 플러스랑 누가 만나서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생긴다고 반응을 써도 돼요. 왜? 강산은 물에 녹는 순간 100% 어떻게 되니까? 이온화 되니까. 이미 얘는 물에 녹이는 바로 그 순간 누구? H 플러스, Cl 마이너스, K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미 쪼개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만나서 물 된다 이렇게 바로 쓰면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물 생기는 거 말고 나머지 이온들끼리의 집합 이런 아이들을 뭐라 불러요? 쟤를 뭐라 불러요? 쟤를 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핵심 사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부터 H2O의 형성 그 까만 동그라미 3개 밑에 줄 따라서 센산과 센염기 사이의 모든 수용성 반응에서 핵심 사건은 산에서 나온 H 플러스 이온과 염기에서 나온 OH 마이너스 이온이 뭘 만든대? 물 분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가지 센산, 센염기 반응과 다른 반응과는 뭐만 다르대? 구경꾼 이온만이 다를 뿐이다. 밑에 줄 침전 반응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염기 반응도 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이 너네 책에는 괄호 돼 있지 않니? 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이 생성물을 형성하여 용액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불용성, 이온성 고체라기보다 뭐가 바깥으로 나오는 생성물이 그거라기보다는 생성물은 뭔데? H2O. 이건 거의 해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리되지 않는 분자이다. 4줄 내려가세요. 산과 염기의 반응 결과 생기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뭐라 불러요? 염. 밑에 줄 따라서 전형적인 중화 반응에서 산과 염기는 염 용액과 물을 생성한다. 제일 마지막 반응식에다 줄 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168페이지 넘어가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 산과 센 염기의 반응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 염산은 실제로 용매화된 H3O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밑에 만일 168페이지 두 번째 줄이에요, 지금. 168페이지 두 번째 줄. 염산은 실제로 용매화된 H3O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 밑에 줄. 만일 NaOH 용액을 가하면 전체 이온 반응식은 H3O 플러스에서 OH 마이너스로 양성자가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밑에 구경꾼 이온이 없는 알자 이온 반응식은 H3O 플러스에서 OH 마이너스로 양성자 전달을 더 명확히 보여준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러므로 산염기 반응은 양성자 전달 과정이다. 찾으셨죠? 이 경우에 Cl-이온과 Na+이온은 용액에 남아있고 만일 물을 증발시키면 이온들은 염의 형태인 NaCl로 결정화된다. 그래서 센산하고 센염기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일단 얘가 이제 메인이고요. 하지만 제일 마지막 식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해 보셔야죠. 제일 마지막 요 반응은 알자이온 반응식을 써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써야 돼. 왜? 얘도 H2O 이것도 바뀌는 거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물로 바뀌는 거 얘도 뭐예요? 침전되잖아. 상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건 알자이온 반응식 쓰라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센산하고 센염기의 반응이 아니고 약산하고 센염기의 반응은 어떠냐 이거죠. 보세요. CH3COOH랑
NaOH를 만나게 해요. 어차피 산하고 염기의 반응이니 얘도 어떻게는 되지만 뭐가 생길까요? 그치, 물 생기고 또 뭐 생길까요? CH3COO-랑 Na 플러스가 생기겠죠. 왜? 얘는 둘 다 100% 이온화 되는 애라고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요 문제가요. 한 2년쯤 전에 시험 문제 제가 한번 내봤었는데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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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4개를 주고 이 반응에 분자 반응식하고 알자이온 반응식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 4개의 반응에 알자이온 반응식을 다 똑같이 써요. 뭐 써? H랑 OH 만나서 H2O 되는 걸로 써요. 그죠? 근데 그럼 무조건 틀려요. 왜? 약산이거나 약염기가 나오는 반응은 알자이온 반응식이 얘가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약산이라는 건 실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얘가 쪼개져 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양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약산이 강염기랑 만났을 때 물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겨요? 물은 왜 생길까? 그치, 염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개져 있어서 이 OH 마이너스가 어거지로 얘를 뺏는 거예요. 이 산은 H 플러스를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아. 난 약하니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좋거든. 근데 OH 마이너스가 나한테 와서 얘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CH3COOH 얘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OH 마이너스가 접근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H2O가 생기고 뭐가 돼요? CH3COO-가 돼요. 즉 위에 있는 이 반응식에서 누구만 제거하면 돼요? Na 플러스만. 왜? 얘만 뭐로 작용하니까? 구경꾼 이온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약산하고 센 염기가 하는 반응인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H랑 OH가 만나서 되는 물이 되는 그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알자이온 반응식이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실제 반응 자체가 산이 그대로 있을 때 H가 빼앗기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을 저렇게 쓰셔야 돼요. 저 내용이 169페이지에 있어요. 세 번째 줄, 전체 이온 반응식은 체계 약한 산의 반응과라고 돼 있지 않나요? 169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전체 이온 반응식은 약한 산의 반응과라고 돼 있지 않냐고요. 그죠? 그 약한을 지워버리고 전체 이온 반응식은 센 산의 반응과 다르게 적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전체 이온 반응식은 뭐랑? 센 산의 반응과 다르게 적는다. 아세트산은 뭔 산이고 약한 산이고 따라서 대단히 적게 해리되어 해리되지 않은 분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밑에 줄 알자이온 반응식은 여기서도 역시 양성자 전달을 나타내지만 H3O+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산으로부터 직접 어떻게 온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식에 네모 해놓으시고요. 아세트산이 OH- 만나서 CH3CO- 되고 H2O 되는 여기에 네모 해놓으시고 그 밑에 줄 유일한 구경꾼 이온은 뭐다? Na+이다. 되셨죠? 적정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을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적정이라는 건 뭘 적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적정은 하나의 농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몰농도예요. 그러면 얘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방법은 얘 용액을 만드는 거죠. 농도를 아는 얘 용액을 만드는데 얘를 내가 2몰농도짜리 용액을 만들어요. 몰농도 용액 만드는 법은 배우셨어요. 챕터 3에서. 그래서 만들어서 얘 100ml를 넣었어요. 얘가 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 100ml 있을 때 여기다가 이거 100ml를 넣었더니 딱 중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 그럼 얘는 농도가 얼마겠구나. 농도 얼마예요?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아, 얘도 똑같이 몇 몰농도겠구나. 2몰농도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적정이라고 불러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건 산하고 염기를 이용한 중화 반응의 적정이라서 중화 적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중화 적정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두 가지 점이 있어요. 뭐? 지금 얘는 똑같은 몰농도에 똑같은 양이 들어있어.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H랑 OH의 개수가 어때? 같아. 이럴 때를 화학 양론적으로 뭐다? 당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이 점은 당량점이에요. 하지만 당량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당량점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정확하게 얘가 딱딱 양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화가 됐어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pH가 7이야. 즉 산이야 염기야 중성이야? 중성이야. 내가 쓰는 지시약이라 그래서 산인지 염기인지를 판단하는 그 지시약은요. 색깔이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 많이 쓰거든요. 걔는 산에서도 무색, 염기에서도 무색, 산에서도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에서만 빨간색으로 변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색깔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 그러면 이걸 내가 완전히 중화돼서 무색인 건지 아니면 아직 중화가 덜 돼서 무색인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pH가 정확하게 7인 당량점이 되면 그때 지시약 색깔 변화가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중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어. 그럼 당량점 말고 실험의 끝, 즉 엔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종말점이라고 불러요. 종말점은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챕터 1 할 때요. 수용액 같은 경우는 한 방울, 이 중력계에서 수용액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몇 미리 된다 그랬어요? 0.05mm. 그죠? 그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pH가 7이야. 이때가 당량점이야. 여기에서 딱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적정 전에는 완전히 무색이었다가 중화될 때도 거의 색깔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당량점일 때도 색깔 변화는 없어. 근데 저 당량점에서 한 방울 딱 더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는 종말점은 한 방울을 더 떨어뜨렸다. 그럼 얘가 몇 밀리다? 100.05mm다. 그럼 얘보다 0.05mm라도 더 많잖아요. 그러면 pH는 7보다 어떨까?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아졌잖아, OH가. 그러니까 pH는 7보다 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렇게 되면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변해요? 색깔이 변화가 보여요. 저기 종말점에 색깔 빨간색이 딱 나타나고 그 색깔이 안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때 중화시켰을 때 보세요. 100ml 안에 들어있는 KOH의 개수와 100.05ml 안에 들어있는 KOH의 개수는 거의 어떨까요? 크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아니겠죠. 하지만 실험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쉬운 건 당량점이에요? 종말점이에요? 종말점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진짜 한 방울이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말점의 양을 가지고 왜? 나는 실험으로 종말점만 볼 수 있거든요. 종말점의 그 양을 가지고 당량점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169페이지요. 적정에 의한 산염기 반응 정량. 첫 번째 줄, 모든 적정에는 한 용액에 알려진 농도가 다른 용액에 대한 미지의 농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전형적인 산염기 적정에서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화된 염기 용액에 농도를 모르는 산 용액을 첨가한다. 두 줄 내려가세요. 산염기 지시약은 산과 염기에서 색깔이 다른 물질이다. 또 두 줄 내려가세요. 적정이 종말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거의 한 방울의 염기 첨가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과잉으로 존재하는 OH-이온 때문에 지시약 분자의 색이 변한다. 그러나 용액을 흔들면 지시약의 산성색이 다시 돌아온다. 적정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요. 원래 부피 산 용액에 존재하던 모든 몰수의 H 플러스 이온과 같은 몰수의 OH- 이온이 뷰렛에서 첨가되어 반응하면 적정의 당량점에 도달한다. 다음 페이지 까만 동그라미. OH- 이온이 약간 과잉되어 지시약의 색이 염기에서의 색으로 영구적으로 변화할 때 반응의 뭔 점이 된다? 종말점이 된다. 밑에 줄, 이 OH-의 매우 작은 과량은 무시할 만하기에 종말점까지 추가된 염기의 양은 당량점까지의 양과 어떻다고? 같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HCl을 표준화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 표준화라는 말이 농도를 구하자라는 뜻이거든요. HCl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산염기를 적정하는데 HCl 50ml를 갖다 놓고 0.1524몰 농도 NaOH가 채워진 뷰렛을 봤는데 처음 눈금이 얼마래요? 0.55ml래요. 나중 눈금, 종말점에서 뷰렛 눈금이 얼마예요? 33.87. 그러면 NaOH는 몇 ml 들어간 거예요? 몇 미리 들어간 거야? 얼마 들어갔어요? 33.32가 들어갔겠죠. 얘가 NaOH라고 생각하면
NaOH고 여기가 NA가 된 거고 NaOH 0.1524 몰농도짜리가 33.32ml가 있대요. 얘는 몇 ml 있고 50ml가 있고 그럼 얘 농도가 얼마게? 이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공식은 몰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그건 몰수랑 어떻다? 같다. 그죠? 그럼 얘가 1대1로 하는 반응이니까 몰수가 어떻다? 같다. 이걸 통해서 찾으시면 HCl은 0.1016 몰농도가 된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산화 환원 반응이요. 산화랑 환원이란 내용은요. 일단 산화, 옥시데이션이에요. 산화라는 말 뜻은 산소랑 화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은 반응 자체가 산소랑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산화 환원을 배우면 산소랑 붙으면 산화, 산소랑 떨어지면 환원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전공이 됐던 화학이 됐던 어디에서든지 간에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면 더 이상 산소 가지고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누구 갖고 할 거예요? 전자. 왜? 칼슘과 산소를 결합시키는 반응을 생각해 보자면 얘네 두 개가 붙으면 이런 CaO라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돼요. 그럼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이 된다는 건 얘가 얘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전자를 두 개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E+가 되고 E-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을 바꾸자면 산소는 플로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하고 산소가 만날 때는 산소는 항상 다른 애보단 전자 땡기는 힘이 어때서? 세서. 그죠? 플로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하고 만날 때는 산소는 무조건 다른 애의 전자를 내 걸로 어떻게 하는 편이다? 땡겨오는 편이다. 그럼 산소랑 결합하는 아이는 항상 전자를 어떻게 할 거다? 잃을 거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화합물로부터 다른 화합물로 전자가 알자로 어떻게 된다? 이동한다.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낮은 원자에서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높은 원자로 주기율표를 생각하세요. 주기율표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 이쪽에 있는 애는 금속이고 주기율표 여러분이 오른쪽 이쪽에 있는 애는 비금속이에요. 그럼 전자는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 친화력이 낮은 다른 얘기로 금속 계열에서 전자 친화력이 높은 비금속 계열로 가죠. 이때도 상황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 칼슘하고 산소가 결합하는 것처럼 아예 금속, 아예 비금속이어서 E+, E- 이런 이온이 생긴다면 전자 자체가 아예 같잖아요. 이건 전자의 소유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칼슘이 갖고 있던 전자를 아예 산소한테 줘버린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 H와 Cl 사이에 하는 결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Cl의 전자. 얘가 H가 갖고 있는 전자 몇 개? 하나. 이때는 이 전자 쌍을 누가 더 세게 끌어당기긴 해요? 네, Cl이 더 세게 끌어당기긴 해요. 그죠? Cl이 더 세게 끌어당기긴 하나 실제로는 두 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동 소유하고 있긴 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자 자체 소유권이 아예 바뀌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온 결합인 경우는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온 결합 화합물은 전자가 아예 전달, 이때 전달은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아예 전자가 소유권이 바뀌어 버려. 근데 공유 결합 화합물은 전자가 단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쏠리기만 해요. 그냥 쉬프트 돼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런 케이스만 되면 공유 결합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공유 결합이 돼버리면 이온 결합은 되게 쉽잖아. 난 전자 두 개 잃었네. 넌 전자 두 개 얻었네.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공유 결합이 되면 얘가 전자를 몇 개 얻었나 몇 개 잃었나. 사실은 이 상태에선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전자가 이쪽으로 좀 많이 어떻게 됐다? 쏠려 있다. 얼만큼? 모르지. 그걸 항상 계산을 해갖고 뭔가 더하고 빼기에는 이 상태 자체로 놓는 건 계산이 어렵다는 거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수, 그게 뭐예요? 산화수. 어떻게 가정을 하기로 한 거야? 나는 원래 CL이 갖고 있는 원래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 원래 최외곽 전자에서 현재 나는 몇 개 갖고 있다고 가정하느냐? 공유 전자쌍을 둘 중에 힘센 애가 다 어떻게 했다? 다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라. 그럼 지금 CL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몽땅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수소는 나 원래 몇 개 갖고 있었는데 하나. 몽땅 다 빼앗겼다. 나 현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공유한 전자쌍을 힘센 애가 다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의 가상적인 전하. 이걸 뭐라고 잡기로 했어요? 산화수라고 잡기로 했어요. 이렇게 산화수로 잡아놓으니까 참 좋더라. 뭐가? 얘가 되는 반응이 있다. 무슨 반응이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뒤에 쓰는 애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산소는 뭐?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몇 개? 6개. 주로 마이너스 되면 전자 몇 개 갖고 오면 된다? 2개. 이게 2 마이너스다. 따라서 이 질소는 플러스 얼마다? 2다. 산소가 몇 개 있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얼마다? 이 질소는 그럼 얼마다? 플러스 4다. 아, 여기서 질소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전자 2개를 어떻게 했구나? 더 잃어버렸구나. 아, 이 질소는 뭐 됐구나? 산화됐구나. 이런 식으로 산화한원 자체를 가지고 계산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171페이지 갑시다.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제목이요. 핵심 사건, 반응물들 사이의 알짜 전자 이동. 찾으셨죠? 첫 번째 줄. 산화한원 반응에서 중요한 화학적 사건은 한 반응물로부터 다른 화합물로 전자가 알짜로 이동하는 것이다. 전자의 이러한 이동은 전자에 대한 인력이 낮은 원자로부터 전자에 대한 인력이 높은 반응물로 일어난다. 두 줄 내려가세요. 이온 결합 화합물, 전자의 전달. 반응식 밑에 줄이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각 마그네슘 원자는 전자 2개를 잃고 각 산소 원자가 그것을 얻는다는 걸 보여준다. 이러한 잃고 얻음은 각 마그네슘 원자로부터 각 산소 원자로 일어나는 전자의 뭐다? 전달이다. 다음 페이지요. 공유결합 화합물. 전자의 이동, 이땐 전달이란 말 안 써요. 구성 원소로부터 공유결합 화합물이 생성되는 동안 완전한 전달이라기보다는 전자에 뭐가 있다? 이동이 있다. 따라서 이온이 형성되지 않는다. 밑으로 한 8, 9째 줄 내려오시면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산화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다? 잃는 것이다. 그 밑에 환원은 전자를 어떻게 한다? 얻는 것이다. 산화제, 산화력, 산화성 다 자기가 산화되어 남을 산화시켜요. 남을, 무조건 남을. 산화제, 산화력, 산화성 다 누굴 산화해요? 남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2개의 까만 동그라미. 산화제는 뭐 된다? 환원된다. 즉 전자를 밟는다. 전자를 얻는 게 산화제예요. 그 밑에 환원제는 산화된다. 즉 전자를 뭐 한다? 내놓는다. 즉 전자를 잃는 게 환원제예요. 그래서 산화수를 이용해서 전자 전하를 관찰하는 게 있는데요. 그럼 산화수가 뭐냐 이거죠. 두 번째 줄, 분자 또는 화학식 단위의 각 원자에 전자가 공유되지 않고 완전히 전달되었다면 원자가 가질 전하,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산화수 또는 산화상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온결합 화합물에서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전하를 갖게 되고 따라서 각 원소의 산화수는 그 전하와 같다. 그러나 공유결합 화합물에서는 전자가 한 원자로부터 다른 원자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하를 갖는다. 밑에 줄, 산화수는 숫자 앞에 부호를 갖고 이온 전하는 숫자 뒤에 부호를 갖는다.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 위에 표 4.3은요. 표 4.3 전체에 별표 한 3개 쳐놓으시고요. 이 표 4.3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이들이 있어요. 제일 위에 이거 원소 형태의 원자. 이때 원소 형태란 다른 말로 바꾸면 호돈소 물질. 이 형태의 원자는 다 산화수가 얼마예요? 0.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기 6개 중에서는요. 1번과 2번과 4번에 줄쳐놓으세요. 왜? 저 1번, 2번, 4번은 예외가 없어. 1번은 뭔데? 알칼리 금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플러스 얼마야? 1. 2번은 알칼리 토금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플러스 2. 4번은 플로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이너스 얼마예요? 1이야.
그거 이외의 나머지는 항상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산소는 물론 Na2O 이때 산소는 뭐예요? 마이너스 얼마요? 2요. 웬만하면 산소는 마이너스 2야. H2O도 산소는 뭐고? 마이너스 2. H가 플러스 얼마야? 1이야. 그죠? 하지만 H2O2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과산화물. 이때는 방법이 없어. 왜? 플러스 1짜리가 몇 개인데? 2개.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를 자기를 고집한다면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그러면 중성인 화합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이때 산소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얘도 어쩔 수 없다. 왜? 산소가 세, 플로르가 세. 플로르요. 플로르는 절대 안 바뀐다니까. 무조건 뭐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이때 5는 울며 겨자 먹기로 플러스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만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야 돼. 네.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데 쓰는 거. LiH. 이거는. 수소는 웬만하면 플러스 1인 경우가 많았지만 얘는 누가 만나요? 금속하고 만났죠. 금속하고 만났으면 얘가 뭐니까?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옆에 붙는 애랑 결합 때문에 달라진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네, KO2라는 애가 있거든요. KO2. 대박 강력하게 쓰이는 산화제. 어디다 갖다 쓰든지 다 돼. 왜? K는 뭔데? K는 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얘 뭐라 그랬어? 플러스 1. 그러니까 얘가 뭐 해야 돼?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얼마인데? 2인데. 지금 현재 나는 안정하다. 심하게 불안정하다. 심하게 불안정하다. 나는 딴 애 만나면 무조건 뭐로 되고 싶어서 난리 날 거다. 마이너스 2로 되고 싶어서 난리 날 거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네, 예제 4.8 보시면 염화 아연이요. 염화 아연은 각 원소의 산화수 정하래요. 산화수를 정하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데요? 화학식을 쓸 줄 알아야지. ZnCl2. 얘가 뭐 얼마? 플러스 2. 이건 마이너스 1이 몇 개? 2개. 3산화황. 3산화황. 산소가 얼마? 마이너스 2. 특별한 애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 황은 얼마예요? 플러스 6. 질산 HNO3. 얘가 이쪽 파트가 마이너스 6. 얘가 플러스 1. 얘가 얼마예요? 플러스 5. 그러면 아질산은? HNO2거든. 아질산. 이때 질소는. 얘는 플러스 5. 이때는 플러스 3일걸? 그죠? 그리고 나서 중크롬산염 이온. 이거는 Cr2O7E-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7개.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마이너스 얼마인데? 14인데.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몇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 앞부분이 담당해야 되는 게 플러스 얼마니까? 12니까. 그래서 크롬은 얼마야? 플러스 6.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산화수는 반드시 구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 산화제랑 환원제를 확인하는데 산화수 이용. 까만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이요. 따라서 산화는 산화수의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증가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환원은 산화수의 감소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예제 4.9는 처음 거만 제가 풀 거예요. 산화제랑 환원제를 확인하라. A만 보시죠. 알루미늄은 뭐였어요? 호돈소 물질이니까 뭐야? 제로죠. 근데 Al2SO4 3가 됐어요. 그럼 이때 SO4는 E-가 3개.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알루미늄 하나는 플러스 얼마란 얘기야? 3. 0에서 플러스 3이 됐네. 그러면 알루미늄은 뭐 됐어요? 따라서 나는 뭐로 작용했어? 환원제. 왜? 내가 산화됐다는 건 남을 환원시켰다는 뜻이니까.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